아토피 피부염의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져서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자기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피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치료받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토피 비염이 있는 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기 피부를 관리를 관리를 하는 것이 자기 피부 증상이 나빠지지 않게 잘 유지하면서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제일 먼저 할 거는 환자가 주도적으로 자기 피부를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을 엄마가 이제 온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엄마나 보호자가 데리고 오는데, 아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더라도 자기 피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놀기 바쁜데, 엄마는 이제 애가 만날 긁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니까 엄마는 관심이 많은데 애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자기 피부는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주도적으로 자기 피부가 어떤 병인지, 자기 피부의 증상이 나빠지는 것이 뭔지, 그리고 자기 피부를 좋게 하려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자기가 잘 알아 가지고 엄마나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걸 잘 관리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는 그게 힘들지만 말귀를 알아듣고 또 잘 타이르면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들을 나이 정도의 아이들한테는 교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튜브 강의를 한번 아토피 비염이 있는 자녀분이나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본인이 알아서 엄마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피부를 좋게 유지하기 위한 생활 속의 관리를 철저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이 한번 신경 써서 나중에 이 유튜브 강의를 정리해서 말씀드려 주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보게 해 주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가 다 챙겨주기는 실제로 어렵고, 엄마도 하다 보면은 지치고 '에이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피부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이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 장벽이 제대로 무슨 이유인지 형성되지 않아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망가진 피부 장벽을 통해서 밖으로 자꾸 도망가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니까 피부가 심하게 가려워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거는 제가 첫 번째 시간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피부의 보습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피부에 보습제를 계속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망가진 피부 장벽을 통해서 밖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습제를 바를 때 그 보습제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습제가 망가진 피부 장벽을 재생시켜서 다시 튼튼하고 기능이 완벽한 피부 장벽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 보습제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습제를 선택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습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피부 장벽이 죽은 각질 세포가 납작한 형태로 한 30층 내지 40층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리 피부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납작한 피부 각질 세포가 이렇게 30층 내지 40층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를 기름 성분이 채우고 있거든요. 그 기름 성분은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1대 1대 1의 비율로 고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사실 때 그 보습제 안에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피부에 존재하는 그 비율 그대로 1대 1대 1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구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각질 세포 사이사이에 지질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당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각질 형성 세포를 채우고 있는 당 성분을 증가시키는 그런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피부 장벽은 약산성일 때 제일 건강하고 기능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보습크림도 약산성으로 만들어진 보습크림, 보습제를 선택하셔서 구입하셔서 그거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든 보습크림 ABH 플러스 스노우 아토 크림, 이거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게 제가 만든 보습크림이니까 굉장히 발라보시면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 보습제는 보통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바르고 저녁에 집에 와서 한번 바르고 두 번 바르시는 게 보통인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이미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튼튼한 피부 장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4번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르고, 또 점심시간에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서 옷을 다 벗을 수는 없지만 옷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바르시는 게 좋고, 집에 오자마자 한번 바르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바르고, 이렇게 보습제는 하루 4번 바르시면 좋고요. 샤워는 매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샤워는 2-3일에 한 번 하더라도 보습제는 하루 4번 계속 보습제 바른데 또 덧바르고 덧바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크림을 발라주시면 망가진 피부 장벽이 보습제에 의해서 재생돼서 계속 발라주다 보면 아토피 피부염이 엄청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신생아, 엄마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고 아빠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아토피가 생길 확률이 70%나 됩니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한테 태어나자마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습크림을 계속 열심히 발라주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확률을 반으로 줄여준다 하는 논문도 요즘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또는 아토피 피부염이 이미 생긴 아이나 성인 분들은 아토피 피부염을 관리하고 악화시키지 않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습크림을 열심히 발라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샤워 후에는 꼭 바르주시는 게 좋은데, 샤워는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이렇게 하시더라도 보습크림을 하루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4번은 발라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을 닦고 얼굴을 이제 세수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욕을 심하게 하거나 세안으로 거품을 많이 문지르거나 하면 피부 장벽을 다 손상시키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때를 밀면 돌돌 밀려 나오는 것이 때가 아니고 피부 장벽이 밀려 나오는 거고요. 거품을 해가지고 얼굴을 오래 문지르거나 몸을 오래 닦으면 피부 장벽 안에 그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기름기를 다 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든 성인이든, 절대로 때를 미셔서는 안 되고요. 샤워만 간단하게 하는데 샤워도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아주 가볍게, 그리고 거품은 내서 아주 살짝 더러운 부위에만 이렇게 살살 문질러서 10초 정도 거품을 문지르고 흐르는 물로 닦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세정제도 저자극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그런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샴푸 앤 바스, 머리도 감고 샤워할 때 거품을 내서 몸을 간단하게 닦을 수 있는 그런 샴푸 앤 바스인데, ABH 플러스 스노우 아토 샴푸 앤 바스입니다. 그래서 약산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닦는 세정제는 반드시 약산성이 좋고요. 고용 비누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물비누라고 하는 약산성 세정제가 존재조차 하지 않아서 사용을 못했지만, 옛날에는 다 빨래비누, 뭐 세수비누 해가지고 딱딱한 고용 비누를 사용을 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런 약산성 세정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용 비누를 만드는 공정상 강알칼리성입니다. pH, 산도를 의미하는 pH가 9 내지 10, 이렇게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피부를 그렇게 알칼리성 세정제로 닦다 보면, 거품을 내서 닦다 보면 피부의 장벽이 많이 망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비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마시는 게 좋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인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경우, 특히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더운 여름날 땀이 막 가만히 앉아 있어도 줄줄줄 흐르는 날, 그러면은 인제 땀이 나니까 땀이 인제 피부를 자극해서 굉장히 가렵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땀을 닦아야 줘야 되잖아요. 이 땀이 많이 났다고 샤워를 할 때 땀이 더럽습니까? 내 몸에서 나온 땀이 더럽지는 않죠. 끈적끈적할 뿐이지. 그래서 흐르는 물로만 인제 땀을 제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땀을 닦을 때는 내가 땀을 끈적끈적해서 땀 닦는 것만 목적이야. 운동을 하거나 날씨가 덥거나 아무튼 땀을 많이 흘려서 땀 닦는 것만이 목적이야. 그러면 흐르는 물로만 닦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겨울철은 땀도 안 나고 또 뭐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샤워를 매일 할 필요는 없고 2-3 일에 한번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 크림 바르는 거, 또 자기 몸을 닦는 거, 이런 거를 잘 아셔서 생활 속에서 하셔야 되고요. 또 아토피 피부염은 주위에 있는 알레르기 물질이 알레르기를 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알레르기 물질을 잘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보고 "뭐에 알레르기 있는가?" 이렇게 검사를 해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많고, 그다음에 애완동물 털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는 이불, 침대에서 자면 침대 매트리스나 침대포, 또 베개, 커튼, 또 인제 봉제 인형, 애들은 인제 인형 좋아하잖아요. 동물 인형, 뭐 요즘에 인형 뽑기도 굉장히 유행이던데, 그런 안에 진먼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있는 먼지, 이런 데에 진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기로 계속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먼지를 깨끗이 없애야 되고요. 또 이 헝겊으로 된 소파, 이런 거보다는 인제 가죽 소파가 좋고, 또 침대포나 이불이나 이 봉제 인형, 이런 거는 자주 털고 햇빛에 말리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애완용 동물에 알레르기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애완용 동물을 키우면 안 되겠죠. 애가 아무리 헤어지기 싫다 그래도 애완용 동물은 키우는 거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집안의 습도하고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도는 너무 건조하면, 여기 방 안이 너무 건조하면 피부에 망가진 피부 장벽을 통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건조하니까, 방이 건조하니까 잘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죠. 건조한 방에 빨래를 널면 빨래가 잘 마르듯이 피부도 금방 건조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내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더우면 어 더 그 땀도 많이 나게 되고, 또 습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가 떨어지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실내 습도는 한 50%, 40% 에서 60%, 습도계를 사서 습도를 재보셔야 되죠. 가습기도 틀고 화초도 키우고 해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요즘 아파트의 습도가 굉장히 낮아요. 대기도 건조하고 또 난방도 하기 때문에. 제가 자는 저희 아파트 제가 자는 방의 습도를 저녁에 우리 가습기 사다 놓은 거에서 습도가 나오는데 보면 20%가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습도가 낮아요. 그래서 어 가습기를 확 켜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한 4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한 22 도? 춥다고 하시는데 22 도가 추우시면 내복 입고 주무시더라도 온도는 20 도에서 22 도로 유지하는 것이 피부에 좋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이런 4 가지 중요한 것을 잘 숙지해서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고요. 특히 아이들은 이런 걸 공부해 가지고 '아 내가 보습크림을 하루에 4 번은 발라야 되는구나. 엄마가 안 발라줘도 내가 발라야지.' 그렇게 느껴야 되고요. '아 목욕은 간단하게 해야 되고 비누 거품은 살짝만 해야 되고 해야 되는구나. 또 동물은 키우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본인이 알아서 자기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생활 속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피부에 닿는 게 옷이니까 그 옷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비염이 심한 경우에는 면으로 된 옷이 좋고, 오직 그러니까 동물 털이라든가 거친 옷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새 옷을 이제 사 와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헝겊을 옷감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나 그런 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빨아서 어 입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집에서 입다가 이제 더러워져서 한번 세탁했을 때도 거기 남아 있는 그 세탁 제가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헹궈서 입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위에 가족들이 잘 해 줘야죠. 뭐 그렇다고 왕처럼 떠받들으라는 게 아니고 잘 이해해 주고, 또 짜증 부리더라도 잘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해 주고, 또 명상이나 적당한 운동이나 호흡법,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심한 운동을 하면은 땀이 나서 땀 자체가 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 아토피 비염이 있는 분들은 적당한 운동이 좋다. 그리고 자외선을 받으면 자외선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돼요. 아토피 비염이 있는 환자들은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잘하는 게 좋고요. 손톱은 가능하면 짧게 잘라서, 가렵다고 밤에 인제 가려우니까 손톱을 박박 긁으면 피도 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손톱은 뭉툭하게 해서 손톱으로 잘 긁지 못하도록, 그리고 손톱 관리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하고, 아토피 비염은 언젠가는 좋아질 병이니까 1-2 년만 고생하면 돼, 이런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생활 속에 관리법, 오늘 7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잘 어 시행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관심도 많이 받아 주고 "잘하고 있다." 지지도 좀 해 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7 가지 아토피 피부염의 생활 속 관리 및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무엇보다도 환자가 본인 주도적으로 피부 관리를 해야지 보호자나 부모님이 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서부터 10 까지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아토피 환자 심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어 약을 쓰거나 주사를 한 번 놔서 완치시켜 주면 참 좋겠는데, 아직 현대의학이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하고 굉장히 심하고, 하도 피부를 긁어서 피부가 두꺼워지기도 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봐 왔는데, 결국은 좋아집니다. 결국은 좋아지는데, 좋아질 때까지 관리를 잘하고, 또 좋아지면 갑자기 악화되지 않게 예방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